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 주간을 여는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셨는지요? 음. 저도 월요일 날 아주 바쁘게 하루 종일 지내다가 여러분을 뵙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김재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경희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2일 방송 한통령 멤버십 슈퍼챗 기념 범죄당이 연일 계엄령을 언급하는 이유 이재명은 반드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예.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계속 계엄령 타령을 할까요? 특히 또 그 어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쭉 지켜봤는데 어제가 아주 그 큰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대표하고 한동훈 당대표가 회담을 했다. 꽤 오래 회담을 했습니다. 2시간 한 15분 정도. 아주 긴 회담을 했는데 그때 저는 모두 발언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 발언에서도 역시 계엄령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입에서 본인 입에서 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범죄당의 당론, 왜 그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그러잖아, 그런 걸. 그러니까 그동안 뭐 최고위원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뭐 김병준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강 대표가 직접 계엄령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얘기 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는데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의도가 있다. 그럼 제가 생각해봐요. 이게 도대체 의도가 뭘까? 하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아, 이재명은 반드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거구나. 아주 만반의 계획을 짜고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제 빌드업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탄핵을 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면 꽝이잖아. 안 먹힐 거 아니야. 탄핵이 안 먹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못을 박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는 못을 박기 위해서 연일 지금 계속 떠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김재영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한동훈을 지지하는 개혁 세력 찐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을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1일 방송 범죄당이 연일 계엄령을 언급하는 이유 이재명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그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두 발언을 다가 맨 처음에는 7분을 정했어요. 7분을 갖다가 왜 그 양쪽 비서실장이 그 협상 대상자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이 둘이 모여갖고 7분씩 전했는데 다 정하면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 헤어졌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연락하는데 7분 짧으니까 10분으로 늘립시다. 이렇게 10분으로.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모두 발언을 했다가 맨 처음에 7분으로 합의를 봤을까요? 그 한동훈 쪽에서는 그 기억이 있잖아요. 어떤 기억이요? 영수회담 한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둘이 만나갖고 뭐 차담인가 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아무 룰 없이 만났더니만은 먼저 얘기하시죠. 뭐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요?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갖다가 A4 용지를 갖다가 왕창 꺼내더니만은 그걸 갖다가 한 15분, 20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해갖고 그냥 주구장창 혼자서 열심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15분인가 20분인가?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엄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간을 정하자. 그래 갖고 합의 본 게 7 분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전화로 헤어졌는데 전화로 온 게 이거 7 분이 짧으니까 10 분으로 하자고 그럽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리고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10 분으로 하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은 모두 발언을 거의 2 배를 했습니다. 10 분의 2 배 18 분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10 분을 3분 초과해 갖고 13 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모두 발언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발언에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 우리 다 예상했잖아요. 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합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카메라가 없잖아요. 생중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은 이게 생중계가 안 되니까 서로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미리 방송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생중계하자고 그랬잖아." "너 왜 딴 얘기야?"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결국 범죄당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자,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이재명 대표 말,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 아주 이 얘기가 이제 새로 나왔어. 그전까지 최고위원을 통해서는 무슨 얘기만 나왔냐면 계엄을 선포할 거다, 계엄 선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얘기만 나왔는데 이제 당대표가 한술 더 떴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느냐?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체포한다는 거야. 체포하고 구금한다는 거야. 그런 계획이 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촉발이 된 거예요. 예, 여기서 얘기가 촉발이 돼 갖고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용산이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한다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된다. 우리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계엄 여건된 이재명 용산 말도 안 되는 공세다. 그래서 대통령실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지금 국회 구조상 계엄령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체될 게 뻔한데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용산에서 굳이 계엄을 선포하겠느냐?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서 아주 강력한 지금 용사는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자, 대통령실 대화는 환영하지만 이재명의 계엄 언급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또 한동훈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계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뭐 아니면 말고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근거를 만약에 제시를 안 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면 이건 국기문란죄에 속한다.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얘기가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냐? 내 귀에 도청자지가 있다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렇게 계엄이다, 계엄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근거를 갖다가 제시 안 하고 계속 뭐라고 그랬죠? 그 김민석이 차츰차츰 알게 될 거다. 차차 알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깔아뭉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깔게. 이건 뭐하고 똑겠냐? 차차 알게 될 거다. 그럼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거 아닌가?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계엄 주장에 한동훈은 근거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이게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어제는 계엄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갖다가 체포 구금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또 이재명이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근거를 제시해라. 사진이 아니면 국기문란이다. 귀 속에 도청자층 같은 얘기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김민석이 그렇게 얘기했죠. 국방부 장관 교체, 이거 박군 국가 세력, 이렇게 발언을 갖다가 이 빌미를 잡아,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화 때 한 얘기죠. 반국가 세력을 갖다가 뭐 엄정 처벌하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 정치권 흐름을 보니까 이건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 교체라는 건 뭐죠?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신임 국방부 장관 지금 그 청문회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거 교체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김민석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준호 전략기획실장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박근혜 때도 계엄 준비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윤 정권도 가능성이 높아 제보를 듣는 중이다. 제보가 있다도 아니고 제보가 왔다도 아니고 진행형이야. ing야. 제보를 듣는 중이다? 이게 뭔 개소리야 도대체. 아니 제보가 왔으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왔으면 안 왔다 이게 듣는 중이다? ing?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범죄당 애들은 얘기하는 식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 예, 17도롱이님, 범죄당 좋군요. 저 도둑놈들의 눈을 봐라. 으이구, 두렵나 보네. 맨날 고위 관계자래. 이름을 대라. 한 대표님은 비유를 너무 잘하심. 오도방님, 예. 손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읽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롱이님, 오도방님. 예. 자, 그래서 이 계엄을 갖다가 지금 엄청 이게 화두가 돼 갖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뭐 여기저기서 뭐 계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이게 오늘 국회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박정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러서 뭐 식사를 했다 어쨌다 뭐 그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그러면 만난 자리에서 계엄 얘기는 안 했냐? 내라는 뭐로 비춰줄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 후보, 이게 국방부 장관 후보 청문회였구나. 예. 그래서 그 말은 동의 못한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계엄 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계엄령 발동 조건이 뭐냐면 전시 또는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 선포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새 계속 유행하는 게 이거예요. 계엄 그러면 헌법 제77조 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헌법 제77조 1항, 5항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당이 19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반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계엄을 갖다가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해제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계엄령을 발표하냐? 이렇게 지금 용산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야당의 주장은 범죄당의 주장은 뭐냐? 이런 겁니다. 그 6년 전에 그 사건, 박근혜 정부 때에 왜 계엄을 갖다가 선포할 걸 뭐 검토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청준호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건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21일 날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에 탄핵당하기 전에 계엄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김의겸이 그 문건을 공개하면서 했는데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느냐? 계엄 문건에 의해서 수백 명을 조사했다. 그동안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도 어느 정부에서 그건 문재인 정부 하에 문재인 검찰이 계엄령 문건에 관해서 수백 명을 조사했는데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했다. 그런데 뭔 놈의 그 계엄 이게 실체가 있느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면 아니 수백 명을 조사하고 그래도 적어도 몇 명은 기소를 했어야 되잖아. 어? 뭐 국가 전복죄라든가 뭐 내란 음모죄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좌우간. 아니면 심지어는 뭐 권력 남용이라든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단 한 명도 문재인 검찰이 기소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 지금 나섰습니다. 오늘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나라의 혼란을 빠뜨릴 수 있는 가짜 뉴스다. 할 줄 아는 게 거짓 선동밖에 없냐. 오늘 이게 그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도 이준석 판결 날짜 다가오니
허무맹랑한 주장, 예. 헛것 보고 비명 지르는 느낌이다. 헛것 보고 지명 지르는 느낌이다. 이 말도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오늘. 예. 헛것 보고 비명 지르는 느낌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또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때 그 충안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충암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마치 이게 무슨 옛날에 그 전두환의 하나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충암파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군대 안에 그 충암파가 있다. 그래서 충암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김영원 그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충암파가 군내 권력 장악을 한다. 그리고 계엄에도 대비하고 있다. 충암파가 지금 군 장성이 4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장성이라는 게 별을 얘기하는 별 하나부터 해서 별 4개까지 그렇게 군 장성이 이제 그 별이죠. 그 정도 고위층 군 장성이 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충안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4명밖에 없대요. 예. 그런데 그 4명을 갖고 자꾸 충안고 출신을 묶어서 충안파라고 하는 거는 군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그 김영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그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1살이 많은 모양이에요. 1년 선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이 충암파 뭐 딴 건 몰라도 이 충암파 하면서 무슨 계엄령을 발동할 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왜 그 하나회라는 그 군대 안에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회 조직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갖고 그 뭐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갖고 그렇게 갖고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회는 몇 명이었을까요? 4명이었을까요? 하나회, 하나회 그 소속되는 사람, 100여 명 되지 않을까요? 예, 100여 명?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가 장악을 하려면, 이게 뭐 사령관이기 때문에 장악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급이 높으면 그게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대장으로 있던 정승화인가요? 예. 왜 잡혔습니까? 전두환한테 왜 잡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수도경비 사령관 그때 전두환이 뭐예요? 별이 2개였나? 노태우가 24단 아니었나요? 예. 왜냐하면 제가 군대 생활을 갖다가 24단에서 했었는데 그 저희 그 직업군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직업군인. 그 24단이 저도 군대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군대 들어가서 알았는데 24단이 기갑부대거든요. 그 전두환이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24단을 갖다가 이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24단을 이용했느냐? 그때 제가 그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직업군인, 그러니까 뭐 그때는 군대 생활이 3년 정도 됐잖아요. 27개월 시절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미 다 그 제대할 사람 다 제대했으니까 이제 직업군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용을 갖다가. 그 직업군인한테 그 얘기 들은 거 보면 24단이 그 뭐야 미군의 터치를 안 받는 유일한 사단이 24단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설명에 의하면 그래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수방사하고 24단을 갖다가 이용해 갖고 장악을 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장악이 되려면 4명 갖고 그게 되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4명 갖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뭐 장성뿐만이 아니라 뭐 영광급, 대위급, 이 위관급, 영광급, 그러니까 이게서 뭐 대위, 음, 뭐 소위 중위 대위, 그런 뭐 한 거, 또 영광급,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쪽이 실무진이 움직여줘야 이게 군이 움직이는 거지 위에서 뭐 무조건 뭐 지시한다고 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회의 뭐 핵심 멤버는 뭐 한 뭐 3-40명 이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연관된 사람은 한 100여 명 정도 돼야 그 엄청난 일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충암고 충암고 4명이 충암고 4명이 암만 의기투합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계엄해 갖고 군대가 움직여집니까? 예, 정말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아이고. 예, 최미나님, 최명희 10월에 1심 재판 나오잖아요. 최명희가 나라를 혼란하게 하려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같아요. 최명희는 선전선동의 달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이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미나님, 최명희 하루 빨리 감방 가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핵심이 바로 그 점인데,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왜? 이것도 그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 이것도 말하고.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김병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 김병주가 지금 판사를 갖다가 겁박을 했잖아요. 뭐라고 겁박을 했느냐? 나는 이재명이 무죄라고 믿는다. 근데 만약에 10월 달에 판결이 나올 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살 거다. 국민이 들고 일어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한 사람이 그 김병주입니다. 그 사성 장군 출신이 별 4개, 사성 장군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권력을 안 줬을 때보다도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디스하려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이 강선영 국회의원이라고 이번에 초선 의원인데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여군 최초의 투스타, 그러니까 별 2개죠. 여군 여성으로서 군 최초로 투스타까지 올라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습니다. 김병주에 대해서. 자, 이분이 투스타 별 2개. 그 다음에 김병주가 그 당시에 별 4개 대장이었습니다. 장군. 자, 뭐라고 그랬느냐. 김병주가 자기 부대를 갖다가 방문을 했대요. 방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병주 사성 장군 권력 잡았을 때 해본 적 없는 아파치 비행한다고 해 반대했는데 조종관 잡고 비행해. 이건 뭐죠? 아파치 헬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파치 비행? 그러니까 아파치 그 이 헬기를 갖다가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는 거야, 김병주가. 아니 뭘 제대로 배워했어야 그걸 갖다가 그 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 헬기 그 운전면허 자격, 우리 자동차 드라이브 라이센스처럼 항공도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어야 그 비행기를 운전하고 헬기도 운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필리핀 와서 그 비즈니스 하면 돈을 엄청 벌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요. 그 이게 헬기 투어하는 게 있어요. 헬기 투어하는 게 있어 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헬기 투어를 할 때 잠깐 물어봤어요. 그 조종사 되는 분한테. 아니 이거 해 갖고 만약에 내가 헬기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이 이 필리핀 돈으로 그 밀리언 페소를 갖다가 들여야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그 월급,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여기가 연봉이 한 그러니까 15,000이니까 15만, 20만, 한 20만 페소 되거든요. 연봉이. 그러니까 밀리언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도 안 쓰고 5년치 연봉 이상, 한 5, 6년치 연봉을 들여야 그 드라이브 라이스를 하나 따는 거예요. 그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따요. 돈이 없으니까 못 따. 그래갖고 그 이 헬기 조종사들이 아주 떼돈을 벌고 있더라고. 엄청 비싸게 그 고용을 해갖고 그런 투어나 헬기 투어나 그런 거 어쨌든 하면 돈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엄청 떼돈을 벌고 있다고요.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헬기를 조종할 자격증이 없는데 또 그걸 갖다 훈련받을 적도 없는데 자기가 대장이기 때문에 별네개니까 그냥 부하들 말 개무시하고 야 내가 해본다는데 웬 잔말이 많아 타! 옆에 조종사 앉혀놓고 지가 야 이거 땡기면 되는 거냐? 밀면 되는 거냐? 이러면서 자기가 한번 헬기 운전해봤다. 아파치 비행 한번 해봤다. 이걸 갖다가 느끼고 싶었는지 그래갖고 완전히 군생활 시절에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갖다가 오늘 최초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특징은 정말 그 내로남불인 거죠. 정말 자기는 평생 정의로운 것처럼 정말 죄 한 번 안 짓고 항상 룰대로 따르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했는데 바로 그냥 뽀록이 나버리잖아. 바로 뽀록이 났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예. 정말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장관 이번에 그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그 뭐 부승찬이라는 의원이 민주당의 의원이 함당 관저에 김영우 후보자 출입했다. 함께 출입한 인원은 손님으로 이름을 안 줬고 손님으로 기재를 했다. 그렇게 그 김영훈이 뭐라고 그랬냐? 조직적 은폐 주장, 사실관계 잘못된 것이다. 말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누구 보고 말 조심하라는 거냐? 아니 요즘 보면요, 이 후보자들이 굉장히 그 세게 발언을 해요. 옛날에는 뭐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면서 이렇게 살살 겼잖아요. 예.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설명을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재명이 이렇게 그 범죄당을 다 동원해서 본인이 어제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뭐 최고위원이고 뭐고 하고 자꾸 이렇게 계엄령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불을 지피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도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재명은 자기의 뜻을 갖다가 굳힌 거예요. 자기의 뜻을 세상에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기의 뜻이 뭐냐? 이재명의 뜻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가능하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갖고 끌어내린다. 그래야 내가 사법 리스크 지금 막 깐당깐당 하잖아요. 예, 깐당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제대로 뭐 2년 반 후에 대선을 갖다가 정식으로 치룬다. 2027년 3월이 대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정식으로 치른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재명이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1심이 나오면 그 다음에 2심은 대개 6개월, 그 다음에 대법원심 3심까지 6개월. 대개 이게 통례거든요. 왜냐하면 1심이 길어지는 거지 1심에서 이미 리뷰할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냥 2심은 그냥 1심의 거를 갖다가 그냥 인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심은 대개 2심 판결 내고 대개 6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그런 정상적인 페이스로 간다 그러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을 박탈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가 확실히 이제 마음을 굳힌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뭐 김건희 그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가던 아니면 뭐 누굴 뭐 최상병을 걸고 넘어가던 잠깐 뭘 걸고 넘어가더라도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를 채우게 하면 안 된다. 채우게 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더 사법 리스크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그 이재명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려야 되는데 가장 장애가 뭘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결국은 계엄령이거든요. 물론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계엄을 갖다가 발동하면 즉시 국회에 그걸 갖다가 통지하게 돼 있고 국회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계엄을 갖다가 해지해야 된다.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세대하고 이재명 세대는 같은 세대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50 시절에는 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갖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권력이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국회도 해산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하는데 국회 동의로 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대통령이 비상시국이다 하고 계엄을 선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국회가 뭐 거기에 대해서 타치하고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갖다가 이재명하고 저는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국회 여의도 의사당에 탱크가 서 있는 걸 봤다. 탱크가 서 있는 걸 봤다. 예.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같은 세대를 산 이재명도 그 생각이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알 겁니다. 그 상황을 갖다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수단인가를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해서 우리가 계엄령을 갖다가 한다는 건 뭐죠? 박근혜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왕 탄핵을 갖다가 당할 상황이었으면 마지막으로 왜 계엄 카드를 안 썼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자, 그렇게 해갖고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문재인 정권이 된 다음에 사법부도 완전히 좌파가 장악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했으면 거기 뭐예요? 대법원장하고 법관들이 임기가 6년이잖아요. 그럼 6년마다 이걸 로테이션을 갖다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좌파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우파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졌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하고 임기가 갑자기 팍 줄어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명을 못한 거예요. 그 임기를 못 채웠으니까 그걸 못하고 탄핵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 몫을 갖다가 다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의 6년 동안의 사법부,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의 6년 동안 문재인이 세운 방송통신위원장의 그것 때문에 언론이 완전히 좌파로 돌아섰고, 완전히 좌파 세상이 돼버렸고, 언론이. 그 다음에 사법부가 완전히 좌경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못질을 하면요, 그걸 갖다가 빼내기가 힘들어요. 예. 빼내는데, 그러니까 못질하기는 쉬운데, 그 못질을 갖다가 빼내는 거는, 그거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갖다가 위해서 왜 계엄을 갖다가 써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국가가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갖다가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걸 안 당했어도 우리가 사실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대법관을 갖다가 또 뭐 대법원장을 갖다가 우리가 임명을 못하면 결국 좌파들이 다 장악을 할 거고, 그렇게 한번 장악된 법원이 다시 뒤집히기는 어렵다.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중간에 이렇게 딱 교체가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방송계가, 이 언론계가 완전히 좌경화될 거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면 그냥 계엄을 갖다가 선포하고, 그래서 군대를 장악시키고, 그렇게 갖고 만약에 그 사태를 갖다가 진압했다고 칩시다. 예. 거기 뭐 설사 좀 그런 불미스러운 뭐 충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 좀 다치고 아니 계엄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 다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이건. 예. 제 세대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지키고 그때 좌파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쓸어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제대로 우파 가치의 어떤 대법관을 세우고,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그 방송통신위원을 갖다가 장악되는 거, 방송통신위원장을 갖다가 제대로 세워갖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자,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됐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감옥을 보낼까요? 아니, 설사 후임 대통령이 감옥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계엄을 갖다가 안 썼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예? 억울하게. 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잖아요. 설사 지금 뭐 그게 뭐 밝혀져 지금 뭐 얘기 들어오니까 뭐 태블릿 PC를 갖다가 뭐 조작한 어떤 그런 게 있다 뭐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헤드라인에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재심 청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 재심 청구를 갖다가 한들 본인 개인의 명예회복은 할 수 있지만 이 뒤집어진 나라를 갖다가 재심 청구한다고 이게 다시 이렇게 나라가 이게 좌파들이 싹 그냥 쓸려가 나가고 이게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다시 뭐 우파의 어떤 그런 좋은 나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갖다가 정말 이해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욕을 먹더라도 왜냐하면 좌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딱딱 뭐 인권을 탄압했다. 그 이유로다가 저는 인권 탄압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갖다가 같이 어릴 때부터 지내왔지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권 탄압받은 건 없어요. 그때 인권 탄압은 누가 받은 거죠? 좌파들이 받은 거예요. 좌파. 좌파들이 받은 거지 우파가 인권 탄압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필요하다면 계엄을 선포해서 그 이재명의 시나리오대로 이재명이 그걸 원하는지 이재명이 이렇게 코치해 주는 거 아니야 혹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코치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런 계획이 떠돈다 이거야. 그러면 이재명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탄핵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계엄 선포하세요. 계엄 선포하고 국회가 가결하기 전에 이 민주당 범죄당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체포 구금해갖고 그냥 가둬버리세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예. 설사 그게 있더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 그 얘기 있잖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다 사람이 부처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법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인데 뭐 만약에 이렇게 하고 뭐 탄핵을 뭐 한다 막 이렇게 자기를 탄핵한다 그럼 이재명은 이렇게 할 거야 왜 자기 생각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국회가 뭐 과반 이상 가결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못하게 그냥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이 국힘의 국회의원들 다 감옥에 쳐넣어 구금해 체포해버려 그러면 의결 못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갖다가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은 이미 그 플랜을 짜고 있는 겁니다. 어떤 플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중간에 내려오게 하고 내가 빨리 대선 후보로 나가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 플랜을 갖다가 지금 확고하게 짜놓고 이걸 갖다가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빌드업.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맹세한다. 국민 앞에 맹세한다. 내가 자꾸 법이 이렇게 돼 있어도 못 알아듣는다는데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갖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말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합니다.
계엄. 제 임기 동안에 계엄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제 믿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순진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쫙갖고 대통령이 스스로가 그렇게 양심선언, 내 임기 동안에 계엄이라는 건 절대 없다라는 대통령의 공식 선언,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선언이 나오자마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격적인 탄핵 작업에 들어가게. 탄핵 작업은 양쪽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양쪽이라는 건 뭐예요? 국회 안에서는 지금 범죄당이 다수니까 그 계엄에 대한 그런 법을 갖다가 통과시키겠죠. 그리고 또 한쪽은 뭐예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장외 집회로 해갖고 뭐 민노총하고 뭐하고 경비동부연합하고 다 그렇게 해갖고 뭐 연일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그렇게 막 데모를 갖다가 수십만 명씩 모여갖고 해갖고 사회를 갖다가 완전 아수라장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만약 그 뭐 아줌마 부대 그 유모차 부대도 동원하고 자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겠죠. 자, 그래도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그 계엄을 갖다가 난 안 하겠다고 선포했으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그 마지막 카드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는 완전히 지금 빌드업 하는 거다. 그걸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계엄 떠들면 그냥 떠들라고 그냥 놔두시고 그리고 그 페이스에 지금 이재명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 말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왜 중요한 거는 그 항상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거 기록이라고 그래요. 유튜브 하는 게 제가 이거 역사의 기록을 갖다가 남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제가 오늘 그 이재명의 그 계엄 그리고 이재명의 회담에 대해서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이렇더라 채널에 한번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뭐 1분짜리 1분도 안 되니까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그 쇼츠 영상을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재명이 왜 계엄을 갖다 하고 있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마음을 굳혔고 그걸 갖다가 빌드업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직접 자기는 계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국민들한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제가 그 잠시 후그 한통령 방송에서 할 그 예고편을 갖다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두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한통령 방송에서는 자, 썸네일을 어떻게 잡았느냐. 당대표 회담 핵심은 모두 발언이었다. 이재명 사실상 빈손이다.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한동훈 대표의 완승이다.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제 아주 긴 회담을 했죠. 2시간 15분간의 회담을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지금 또 계속 오늘 계속 언론에 나온 건 뭐냐면 그 이겁니다. 그 문재인
문재인의 그게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 이렇게. 이게 이스타젯 거기 이상직하고 관련해 갖고 지금 뭐 급여 등 2억 2천만 원을 갖다가 그 제3자 뇌물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또 뭐야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좀 적용시켜 갖고 그렇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 내용과 그 문재인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그 멤버십 방송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날 한 멤버십 방송입니다. 한동훈 준비된 차세대 리더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통령으로 좀 힘을 모읍시다. 예, 힘을 모으셔서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또 후원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조순자님, 장창아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수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자영님, 김신앤물님, 석자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미드미 등급의 장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잠시 후 한통령에서 뵙겠습니다. 제목은 뭐야? 당대표 회담의 핵심 발언은 모두 발언이었다. 이재명 사실상 빈손이다.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한동훈 대표의 완승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채널 이렇더라 채널 또 여러분께서 써주신 챗글을 제가 한번 김신혜물님 한동훈 대표 언어 마술사 귀 속에 도청기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다고. 예. 캣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캣님 그동안 좀 아프셨구나. 예. 안 보이셔갖고, 웬일인가 그랬습니다. 예, 저 왔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지금 뭐, 응급실 사태 때문에, 정말 병원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 지금 이, 8시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시간 맞춰갖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예. 한통령 이렇게 해갖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